한국 시리즈 3차전 프리뷰 영상입니다. 하이요, 루테라입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깨진 현 상황입니다. 1승을 해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대전에서 최소 2승을 얻어내지 못하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또다시 외국인 두 선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동주 선수는 외국인 두 투수에게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기적이 필요한 대전 3경기 반전을 그리길 바라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을 마치고 김경문 감독은 한국 시리즈다운 스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팬들에게 죄송하다. 투수진이 점수를 많이 줬는데 홈으로 돌아가서 3차전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3차전에는 폰세가 선발로 나설 계획이고 홈에서 반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경문 감독입니다.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 한국 시리즈 코너까지 몰린 한화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리 대전에서 약세를 보이는 LG라고 해도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요. 더더욱 어려움을 안고 플레이를 해야 하는 한화 이글스이네요. 이렇게 몰린 이유,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투수진들의 난조. 문동주 선수, 류현진 선수가 많은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가지 못하는 두 경기입니다. 승리의 기본은 역시 투수들이 가지고 있고 특히 하나는 최소 실점으로 막는 가운데 1점이라도 더 내서 이기는 지키는 야구를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야구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발이던 불펜이던 두 축 중 하나는 건재해야 하는데 두 축 모두 역할이 미비하다는 점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리드오프로 활약한 황영목 선수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줬다. 3차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가을 야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김경문 감독이지만 막상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말을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주전들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컨디션이 나쁜 상황에서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건 투수도 야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소 보이는 기용 실패, 거기서 오는 운영 실패, 그리고 나비 효과, 선수들의 가을 야구 경험 부족,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오는 체력 문제, 그 이전에 보이는 전력 차이들, 선수들의 기량 차이까지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페인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대전에서 얻을 건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가을 야구 도전을 할 때 더 많은 걸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3차전은 반격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경기이면서 하나가 다음 가을 야구로 도전할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 폰세 선주영 맞대결입니다. 치리노스 담증세로 앞당겨진 임창규 선수 공략에 성공은 하기는 했지만 승리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따낼 기회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치리노스 담증세가 예상보다 더 크기는 한가 봅니다. 3차전도 등판을 하지 못하고 선주영 선수가 3차전 선발로 출격을 합니다. 불펜으로 출전시키고자 한 선수를 선발로 등판을 시키면서 루틴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 이 작은 변수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비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로 인해 흐름이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수비로 상대 분위기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비 실책, 수비 실수로 상대팀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수진의 흐름을 끊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 수비 실수, 수비 실책 너무 많다는 점 아쉬운 대목입니다. 뛰어난 수비 지표는 아니더라도 중위권 정도에서 수비율을 자랑했었는데 요소 아쉬운 부분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펜진 운영 참 힘든 상황입니다. 김종수, 윤산읍 실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나마 현 불펜진에서 9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현상 선수가 실점 없이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 결국 김종수, 윤산읍, 주현상 이 세 선수를 기준으로 김서현, 박상원 선수와 김범수 선수를 섞는 운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임시방편이긴 하죠. 신뢰도가 높은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는 합니다. 하나 선발은 폰세 선수입니다. LG전 2경기 평균 자책점은 3.46을 기록했습니다. LG전 승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약세는 아닙니다. 7이닝을 소화하고 6이닝 1실점이라면 약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 시즌 유일하게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팀이 LG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승투가 되는 것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전 문동주 선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LG전은 우투수들은 몸쪽 공략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구 활용이 편합니다. 몸쪽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무기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기가 사라지면 마운드에서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3차전 긴 이닝과 최소 실점을 해야만 하는 폰세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쪽을 제대로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계를 해야 하는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왜 우리 선수들은 김현수 선수 상대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건지. 한두 명도 아니고 다 김현수 선수에게 좀 약세를 보이네요. 괜히 타격기계 별명이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LG 선발은 손주영 선수입니다. 2경기 1승, 평균 자책점은 1.38을 기록합니다. 우타자 ERA 3.48, 좌타자 ERA 3.12, 우타자 OPS는 7할 2푼 7리, 좌타자 OPS는 5할 6푼 1리를 기록합니다. 오직 우타자에게만 홈런을 허용한 손주영 선수입니다. 주로 포심, 커브,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3피치형 선수라고 봐야 하고 간간히 포크를 섞어주고 포심을 던지기 까다로운 상황에서 커터를 활용하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아래 상하를 크게 쓰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나 상대로 자신감을 넘치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우타자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딱 우리 우타자들이 싫어하는 몸쪽으로 강하게 붙는 투수입니다. 바깥쪽으로 커브, 슬라이더, 스윙을 이끌어내는 피칭, 몸쪽이 강점이 있는 우타자들이 필요한데 냉정히 우리 타자들 중 그런 케이스는 없기는 합니다.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답은 몸쪽을 대비하면서 반대 투구가 되거나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최은성, 이진영 두 선수입니다. 이진영 선수가 손주영 선수 상대로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인호 선수가 최근 우익수로 많이 기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아섭 선수 대신에 출전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진영 선수 출전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진영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이진영 선수가 키고 이진영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최현성 선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2루타가 있더군요. 이전 경기 불펜 투입 김종수, 박상원, 주현상, 윤산음, 정우주, 이동일 하루 휴식을 하기는 했습니다. 출전 가능하기는 합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걸어가야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을 실행하면서 남은 경기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